그 다음은 요 TC입니다. 자, 그럼 이 TC는 그럼 누구하고 누구의 관계겠어요? 바로 물과 수증기 하겠죠. 액체하고 증기가 공존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액체가 있고 이 위쪽에 증기. 이 두 개가 같이 이제 공존하는 온도 압력 조건을 바로 TC 곡선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 TC 곡선에서 우선 어떤 생각을 하나 해볼 수가 있냐면 첫 번째 1. 그럼 이건 물과 수증기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요거를 다른 말로는 끓는 점 곡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끓는 점 곡선. 자, 그럼 이 끓는 점 곡선, 이 물과 수증기 사이의 끓는 점 곡선에서 우리는 얘를 또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액체의 증기압 곡선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액체로부터 증발을 해서 증기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증기의 부분압이 바로 액체의 증기압이 된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마디 쓰면 바로 기체의 부분압이 자, 뭐가 된다? 저 액체의 증기압이다. 그래서 하필 이 액체가 물이기 때문에 이 증기압은 물의 증기압, 다른 말로 수증기압이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이때 액체가 기체로 하는 과정은 역시나 고온일 때 더 잘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증기압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증가할수록 증기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계속 관찰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은 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화라고 하는 건 항상 흡열이라고 했죠. 흡열은 어떤 조건일 때 온도가 증가할 때 더 자발적으로 잘 일어난다고 했어요. 온도가 증가할 때 자발적으로 잘 일어난다. 아까 얘기했던 르샤틀리의 원리가 되겠죠. 현수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접선의 기울기가 커지고 있네요. 양수겠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일기압 25도씨 조건 일기압 다시 온도를 먼저 쓰자. 영하 20도씨와 일기압 조건에서 그러면 영하 20도씨와 일기압 조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여기 요 조건이죠. 그렇죠? 요 조건. 자, 저 조건에서 젖은 빨래는 얼어버린 빨래는 마를 수 있을까요?
자, 현수야, 저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영하 20도씨 일기압 조건에서 얼어버린 빨래는 마를 수 있을까? 마를 수 있을까? 현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 돼요? 돼요? 자, 누구냐면 정규야, 저거 돼요? 말라요, 안 말라요? 다시 뭐라고? 아, 계속 저 상태로 가만히 있는다. 가만히 있는다고요? 가만히 있는다. 자, 이게 뭐냐? 자, 잘 보세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걸 혹시 누구냐? 현수, 빨래 집에서 해가지고 바깥에 널어본 적 있어요? 바깥에 널어본 적 있어요? 자, 그다음에 정규, 집에서 한 빨래를 바깥에 나와서 야외에서 말려본 적 있어요? 네. 나는 있거든요. 나는 있거든요. 그리고 그 경력 30년 이상의 빨래 전문가들, 소위 얘기하는 그 세탁소 사장님들 있잖아요. 이 추천하는 가장 빨래를 좋게 말리는 방법은 어떻게 말리는 거? 건조기를 사용해서 말리잖아요. 집에 세탁기 옆에 건조기 있는 집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니면은 그냥 실내 말리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 빨래를 말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햇빛에 말리는 겁니다. 야외 햇빛에 말리는 겁니다. 왜죠? 왜 야외 햇빛에 말리는 게 가장 좋을까요? 빨래를 말릴 때. 현수야. 정규야, 왜 그럴까요? 바로 자외선 때문이에요. 햇빛에서 뭐가 나오죠? 해에서? 일부 자외선이 나오죠. 물론 그 자외선이 내 피부에 직접 닿으면 내 피부에 뭐 기미도 생기고 막 주근깨도 생기고 해서 뭐 그냥 불편하겠지만 그 자외선이 빨래에 닿으면 어떻게 돼요? 빨래에 있을 수도 있는 예를 들면은 뭐냐면은 세균, 뭐 박테리아 아니면 빨래에 남아있는 잔여 남아있을 수 있는 그 세제들이 그 자외선에서 분해가 돼요. 그래서 그 햇빛을 빨래를 햇빛에 말릴 때 가장 위생적으로도 그 다음에 또 빨래 자체가 또 그 뭐냐면 저기 그 뭐냐면 자외선이 또 그 표백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만약 흰 빨래 같은 경우는 더더욱 하얘지죠. 그래서 수건 오래 쓰면 흰수건 오래 쓰면 누리끼리 해지잖아요. 그 햇빛에 오래 말려두면 점점 흰색으로 탈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십 년 그 빨래 장인의 조언은 빨래는 그 어떤 것보다 햇빛에 말릴 때 가장 효과적이다. 근데 요즘 대한민국의 환경에서 빨래에서 바깥에 말리기가 쉽지가 않죠. 우선 다들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아파트에 살고 그때 이제 또 TV에서는 뭐 대형 그 뭐냐면은 그 대형 그 대기업들에서 건조기 광고를 하고 그럼 사람들이 이제 마케팅에 의해서 자본주의의 논리에 따라 막 그거 사고 하기 때문에 건조기 말리면 좋은 줄 알지만 실제로는 바깥에 말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또 아파트 같은 경우 야외 옥상을 개방한다면 그때 그 옥상에다가 빨래를 널어도 될지 않겠어요? 근데 요즘은 아파트에서 옥상 개방 안 하죠. 왜 안 하죠? 요즘 아파트 옥상 개방 안 하죠. 왜 안 해요? 나는 어릴 때 아파트에 잠시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살았었거든요. 왜냐면 부모님들께서 아파트를 별로 안 좋아해서 대부분 주택에 살았는데 잠시
초등학교, 중학교 건너가던 사이에 잠시 1, 2년 아파트에 살았었어요. 부모님이 아파트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 아파트에 오래 안 살았는데, 왜냐면 부모님들이 이제 그 집장사를 하셨어요. 집을 건설해서 팔고 집을 건설해서 팔고 이러셔가지고 집을 계속 지었었거든요. 이제 계속 건축을 하시다 보니까는 계속 주택에 살게 됐었는데, 우연찮게 이제 어떤 텀에 아파트에 살게 됐고, 그때 집에서 이제 엄마가 빨래를 하시면 그걸 동생이랑 낑낑낑 들고 옥상에서 옥상에서 막 빨래를 말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 어릴 때는 아파트 옥상을 다 개방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 어떤 아파트도 옥상 개방을 하지 않거든요. 왜일까요, 규정아, 정규야? 자살해서입니다. 전 세계 그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좀 개발된 국가 중에 자살률 1위가 어디죠? 우리나라죠. 예, 우리나라가 그 사회 구조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전체가 다 나쁜 건 아닌데, 그 중에서도 그 최악의 수치가 자살률 1위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수치는 볼 것도 없어요. 왜 사람들이 자살하냐는 거죠. 예.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걸 바꿔야 되는데 바꾸려고 잘 노력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 지어놨는데, 높게 지어놨는데 개방해가지고 누구 툭 떨어져서 시체 있고 이러면 기분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아파트는 그 옥상 개방을 안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파트 옥상에서 빨래를 널었던 나의 추억이 지금은 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 엄마 심부름으로 빨래를 옥상에 널어본 기억이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의 이 생활 환경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실제로 보기가 어려운데, 나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동생이랑 이걸 뭐 맨날 빨래는 맨날 하니까 맨날 뭐 엄마 심부름으로 빨래 말리러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겨울에, 자, 엄청 추우면 대한민국의 겨울에 이 정도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엄청 추울 때 되잖아요. 대한민국 엄청 추우면 영하 뭐 18도, 15도 이상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주 추울 때, 자, 빨래를 막 했어요. 그럼 빨래대에다가 이렇게 빨래를 이렇게 마른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얘가 방금 세탁기에서 꺼낸 거니까 축축 할 거 아니야, 그 축축. 그지? 그럼 축축 한다면 여기에 뭐가 잔뜩 껴 있다는 얘기야. 바로 H2O 리퀴드가 껴 있다는 건데, 이게 이제 영하 20도 조건. 그리고 이제 지금 대기 중이니까 일기압일 거 아니야, 그지? 이 조건에서 얘가 이제 뭐가 될 거냐면 이렇게 빨래가 꽁꽁 얼어요. 자, 꽁꽁 얼다는 얘기는 빨래에 붙어 있었던 물기가 전부 다 뭐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바로 H2O 솔리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물기가 좀 덜 그러니까 우연찮게 이제 하다 보면 탈수가 덜 돼 있는 경우는 어쩌기도 하냐면, 여기에서 물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다가 얼어가지고 이렇게 빨래에, 이게 다리 같다고, 빨래에 이렇게 고드름이 열기도 해요. 현수 고드름이란 말 알죠? 정규 고드름 본 적 있어요? 그래서 빨래에 고드름이 옵니다. 무슨 말 알겠죠? 빨래에 고드름 온 거 본 적 있어, 없어? 없을걸? 정규 본 적 있어, 없어요? 없을걸? 근데 원래 저렇게 얼어요, 알겠죠? 저런 걸 나는 어릴 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런 현상을 못 본 거지. 저런 게 뭐야? 이런 건데, 우리 자연은 항상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얘를 오랜 시간 두면 어떻게 돼요? 오랜 시간 두면 이 고드름이 싹 말라서 뽀송뽀송해집니다. 일기압 영하 20도씨에서 뽀송뽀송해집니다. 싹 다 날아가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실제로 저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저 고드름이 싹 없어졌다는 얘기는 저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현수야, 저 오랜 시간 동안 무슨 현상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승화가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H2 수증기로 승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겨울철에 영하 20도 일기압 조건에서 어떻게 된다? 젖은 빨래 바깥에 내버려 두면 좀 초반에는 얼다가 좀 더 내비두면 저렇게 뽀송뽀송하게 싹 다 말라버려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때 잘 봐. 이 상도표 상에서는 마이너스 20도씨 1atm 조건에서 승화됩니까? 승화 불가능합니까? 자, 상도표를 보세요. 상도표를 다시 보시면 영하 20도씨 일기압 조건에서 승화돼요, 안 돼요? 승화돼요, 안 돼요? 자, 저 상도표에서 누가 승화 곡선이었죠, 아까? 이게 승화 곡선이었잖아요. 맞죠? 그런데 영하 20도씨 일기압이면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수증기 나타나요? 수증기 나타날 수 없어요? 수증기 안 나타나잖아요. 승화 곡선 여기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즉 뭐냐면 영하 20도씨에서는 그때 압력이 일기압이 아니라 아주 낮은 압력이어야 뭐가 가능하다? 아주 낮은 압력이어야 승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실제로 바깥에서 빨래를 말리면 승화돼서 마르거든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네? 현수야, 맞아요, 아니에요? 실제로 빨리 마르거든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정규야, 어떻게 된 일일까요? 수증기 부분압이 일기압보다 낮아서 이때도 수증기 부분압은 일기압보다 훨 낮을 텐데요. 대기 중 수증기 부분압은 0.01기압인가? 뭐 엄청 낮은데? 대기의 대부분의 성분은 누구하고 누구예요? 질소하고 산소잖아요. 그래서 수증기는 거의 나타나질 않아요. 무슨 말 알겠죠? 자, 현수야. 둘 중에 뭐가 거짓말이 된 걸까? 거짓말인 걸까요? 상도표 배우고 저런 생각 안 해봤죠? 자, 바로 뭐냐면 이 둘은 실험 조건의 차이입니다. 실험 조건의 차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누구와 논쟁을 한다. 논쟁을 한다고 할 때 사실 논쟁을 해서 그 상대방의 그 의사를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사실은? 논쟁 해본 적 있죠? 자, 논쟁을 했을 때 사실 상대방의 뜻을 바꿔요, 못 바꿔요? 내가 봤을 때 아무리 저 사람 생각 틀려도요,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이 1이냐 2냐 뭐 이런 거는 명백하죠. 그런 거 아니고 좀 애매한 문제들인데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내 입장에서 보면 저 장반 진짜 생각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싸움 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말싸움을 해봐야 그 누구의 생각도 바꿀 수 없죠.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논쟁은 별 쓸데기 없어요. 그럼 뭐 할 거예요? 그냥 에너지 쓰고. 다만 때론 불끈할 때 있죠.
예를 들면 이 사람 좀 선 넘은 거 아니야? 이럴 때 있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럴 때 와 진짜 뭐가 됐건 얘한테는 지금 이 순간 꼭 이기고 싶다. 이럴 때 있죠. 보통은 그 이겨봤자 보통 큰 의미 있어요. 사실 다 쓸데기 없어요. 전개 보통 그럴 때 뭐 큰 의미 있어요. 누구한테 말싸움 이긴다고 다 쓸데기 없어 사실은. 다 쓸데기 없잖아요. 근데 순간 감정적으로 어이씨 진짜 못 참겠어 뭐 이럴 때 있잖아. 그럴 때 너는 내가 이 순간 내가 꼭 이기고 싶다 막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그 사람의 말 자체를 논리적으로 반박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논리를 이기려고 할 때는 항상 이걸 찾아야 돼요. 그 사람의 논리의 토대.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논리 자체를 반박하려고 하면 절대 답이 안 나요. 절대 승부가 안 나요. 만약에 꼭 이기고 싶다면 그 사람의 논리의 토대를 시비를 잡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네가 네 말의 근거가 되는 이게 좀 못 믿겠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계속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서 존나 열받아요. 알겠어요? 막 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상대방을 탁탁 긁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다 솔직히 중요한 거예요. 하등 쓸데기 없는 거예요. 하등 쓸데기 없는 건데 야 진짜 이제 오늘은 너 진짜 손 넘은 것 같다 할 때는 그 테크닉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근데 뭐 대단한 조언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하라고? 어떤 상황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논리적으로 맞냐 틀리냐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의 토대인 조건 이게 옳으냐 틀리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혹시 영화 변호인이라고 본 적 있어요? 영화 변호인? 본 적 있어요? 어떻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영화 변호인은 그 되게 역사적으로 뭐 유명하신 인물의 영화죠. 누구? 역사적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의 영화죠. 누구죠?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직업이 변호사였거든요. 그 노무현 대통령의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노무현 대통령은 또 갑자기 뭐 정치 관련해서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원래 대통령이나 정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돈 벌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돈 많이 벌어서 왜냐하면 학벌이 나빠가지고 학벌이 나빠서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처럼 법조계 이제 고위 인사가 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고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판사나 검사로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이렇게 고위직이 되려면 학벌이 좋아야 돼요. 적어도 고대 이상 혹은 서울대가 돼야 판사나 검사가 돼도 이렇게 승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고졸인 상태에서 사법고시 합격한 거기 때문에 딱 봤을 때 나는 요 인맥에서 아웃이다 해가지고 이제 바로 변호사 개업을 해가지고 돈이나 많이 벌어야지 뭐 이러던 사람이에요. 정치하고 1도 관계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연한 한 사건을 변호하게 되면서 사람이 정치인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 사건을 이제 영화한 거예요. 어떤 사건이었냐면 검찰하고 경찰이 간첩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냈냐면 어떤 힘없는 고학생, 그래서 힘없는 어떤 학생 한 명을 간첩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경찰하고 검찰이 사건을 조작을 해서 한 학생을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간첩으로 어떻게 만들었느냐? 학생을 데려다가 존나이 고문해요. 고문하는 장면 나오죠. 엄청 고문해서 저 간첩 아닌데 간첩 아니야 너 간첩이야 해가지고 엄청 고문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술서 쓰게 해요. 저는 간첩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간첩이라고 해서 자술서 쓰게 하고 그 다음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야 될 거야. 얘가 간첩이라는 걸. 그래서 그 법원에 그 검찰하고 경찰이 이제 제출한 뭐냐면 그 간첩의 증거가 뭐냐면 이 학생이 이 학생이 어떤 책을 읽었느냐? 그 책 이름이 무슨 원래 영어로 된 책이에요. 책인데 외국 책인데 그
인간의 역사가 되게 굉장히 역사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책인데 그 책을 읽은 것이 간첩이라는 증거인 거야. 왜냐하면 그 책의 저자가 소련에 살았었거든. 소련 알죠? 소련. 소련 망하고 그다음 다시 들어선 나라가 러시아. 그럼 소련은 유명한 공산국가잖아요. 그 공산국가의 소련에 살았던 저자가 지은 역사책을 읽었기 때문에 그 책은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은 책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책을 읽었기 때문에 이 학생이 뭐냐면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이다 라고 검찰과 경찰이 증거를 제출한 거예요, 법원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학생이 이제 간첩이 될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학생의 변론을 우연찮게 노무현 변호사가 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무현 변호사가 저 얘기만 딱 들어보도 그 학생은 간첩이었을까요, 아닐까요? 얘기만 들어도 좀 엇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거를 그 노무현 변호사가 이 논리를 깨야 되잖아요. 논리를 깰 때 그래서 이 학생이 간첩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막 첩보를 수집하고 북한으로 보내는지 한번 이런 것에 집중해서 논리를 펴는 게 아니라 바로 법원에 경찰과 검찰이 제출한 그 증거인 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 저자가 소련에 살았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 저자가 소련에 살았을까요? 이에요. 이 책의 저자는 역사 연구에서 굉장히 유명한 무슨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소련에 살았어요. 왜 소련에 살았느냐? 바로 영국 외교관이었기 때문이에요. 영국 외교관이어서 소련 대사관에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즉 영국 외교관 신분으로 소련에 있는 영국 대사관에 근무하던 중에 심심해서 집필을 한 책이 그 책이에요. 그러면 소련 주재 영국 대사관에 있는 영국 외교관들은 영국에서 빨갱이 공산주의자들을 외교관으로 뽑아서 소련으로 보내는 거예요. 맞아요? 즉 영국은 공산주의자들을 선별해서 소련으로 외교관으로 보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증거는 헛소리다 라는 논리를 반박하는 장면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장면에서 되게 통쾌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논리를 반박할 때 그 사람이 막 펴는 논리에 따라가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이 얘기하는 토대를 무너뜨려야 돼요. 토대를. 알겠죠? 그렇다면 이 둘의 논리가 충돌하잖아요. 그러면 논리가 충돌할 때는 뭐를 찾아봐야 된다? 그것의 조건을 찾아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요. 즉 왠지 모순되는 것 같은데 양립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뭐냐면 시험 문제에서 잘 낸단 말이야. 그럴 경우 그 모순되는 상황을 극복하려면 얘기하고 있는 각 주제의 조건이 뭔지를 알아야 돼. 알겠죠? 자, 뭐냐면 첫 번째, 빨래 건조. 자, 일기압은 일기압이지? 맞아요? 일기압은 일기압인데 이 일기압의 대기 성분의 주는 누구야? 대기는 누구야? 일기압에서 대기 주가 누구야? 질소기체, 산소기체잖아요. 이게 일기압인 상황에서 이게 일기압인 상황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빨래가 여기에 고드름이 꼈다가 이렇게 승화가 돼가지고 수증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나요? 자, 그런데 상도표. 아까 뭐냐면요. 상도표 상황은 뭐냐면
이 상황인 거예요. 자, 양쪽에 조건이 다르다는 거 알겠어요? 자, 잘 봐요. 1기압 영하 20도씨에서는 얼음만 나타나죠. 그러면 1기압 영하 20도씨에서는 얼음만 나타난다는 얘기는, 잘 보세요. 어떤 상황이냐? 바로 닫힌 그릇에서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즉, 요 안에 존재하는 물질 체계가 오직 누구밖에 없는 거? H2O밖에 없는 거. 오직 H2O만 놓고 닫혀 있는 그릇에서 밀폐하겠어요. 밀폐된 그릇에서 영하 20도의 1기압이라고 하면 오직 얼음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승화 가능해요? 승화 불가능해요? 이 상태에서는 승화 가능해요? 승화 불가능해요? 이 상태에서는 승화가 불가능하지. 얼음만 보이니까요. 승화가 되려면 수증기도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때의 1기압, 이때의 영하 20도씨는, 잘 봐요. 이건 닫힌 그릇이잖아요. 이건 야외 빨래 널어놓은 거 아니에요? 이때 이건 밀폐된 공간이에요? 열린 공간이에요? 밀폐된 거예요? 바깥에 빨리 말렸는데 이게 지금 밀폐된 상황이에요? 열린 상황이에요? 정규야. 무슨 상황이에요? 열린 상황이에요. 완전히 오픈 스페이스라고요. 즉 뭔가가 벌어지는데 완전히 닫혀 있는 상황, 열려 있는 상황, 같은 일이 벌어지겠어요? 완전 다른 일이 벌어지겠어요? 완전 다른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잘 봐요. 여기는 물질적으로도 순물질 상태죠. 맞아요? 오직 H2O 순물질이 닫힌 그릇에서 영하 20도 1기압에 뭐인 거예요? 오직 얼음으로 존재해서 승화가 불가한 상황이라면, 지금 이건 열린 상황이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이 상황은 순물질 상태예요? 잔뜩 혼합물이에요? 자, 이 전체를 보면 물질 체계가 순물질이에요? 잔뜩 혼합물들이에요? 현수야. 잔뜩 혼합물이죠. 질소도 있고요, 산소도 있고요, 빨랫줄도 있고요, 빨래도 있고요, 물도 있고요, 뭐 고드름도 있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쪽은 잔뜩 혼합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잔뜩 혼합물들이 열린 계 속에서 무슨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과 이 상황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가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상도표에서 벌어지는 모든 실험 데이터들은 전부 다 아시다시피 어떤 그릇? 닫힌 그릇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실험적으로 측정해서 그래프로 그린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경험하는 물리적인 세상은 닫힌 그릇의 상황이 더 많아요? 열린 그릇의 상황이 더 많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현수, 밀폐된 공간에 있어요? 주로? 그럼 주로 다 죽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밀폐되어 있으면 숨 못 쉬어서 죽어야겠어요? 우리가 사는 공간은 보름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닫힌 그릇에서 벌어진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을 할 때는 그걸 바로 적용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열린 계에서 일부 수증기가 존재한 다음, 쉽게 얘기하면 바람이 불 수 있잖아요. 바람 불어버리면 수증기가 슉 날아가 버리겠죠. 그럼 빨래 주변에 수증기 밀도가 낮아질 거고, 또 다시 증발하고 승화하고 바람 불어 없어지고 또 증발하고 바람 불어 없어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끊임없이 벌어지면 아주 적은 양의 승화가 이루어져도 그것이 계속 승화가 연속적으로 벌어져서 이 빨래가 말라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정리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실험 조건의 차이다 라는 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러면 마지막 이야기.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자, 그 다음
3. 우리말로는 삼중점, 영어로는 트리플 포인트. 자, 어떤 조건을 얘기하냐면 바로 여기를 얘기합니다. 자, 저기는 뭐다? 유일하게 넘버 오브 페이지가 3인 조건입니다. 순물질의 경우 유일하게 고체, 기체, 액체를 동시에 관찰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자, 어떤 조건이냐면 이런 상황입니다. 자, 조건 그대로 써볼게요. 압력은 0.006기압, 온도는 0.01도씨. 그래서 온도는 0도씨에 가까운데 압력이 매우 낮아요. 0.006기압. 그럼 이때 여기서 뭐가 관찰되느냐? 이게 관찰됩니다. 얼음과 물과 수증기, 이게 동시에 다 관찰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근데 재밌는 건 이 워터의 분자식 뭡니까? 워터의 분자식 H2O죠? 그렇죠? 아이스의 분자식 뭡니까? H2O죠? 수증기의 분자식 뭡니까? H2O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즉 물에 얼음이 떠 있고 위에 공기가 있는, 산소 질소의 공기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H2O가 물로도 나타나고 얼음으로도 나타나고 수증기로도 나타나는 그런 독특한 조건. 그래서 기체, 고체, 액체가 동시에 세 가지가 같이 보이는 상태,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삼중점이라 한다, 이런 말이죠. 현수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도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문제에서 언급한 문제풀이를 해볼게요. 자, 오히려 문제풀이는 뭐 간단합니다. 근데 이제 상도표 관련해서는 수능에서도 잘 나오고 입시에서도 잘 나오니까 겸사겸사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거기 이제 문제풀이 한번 보시면, 자, 여기 지울게요. 해줄게요. 준다. 정규 지운다. 지우자. 자, 그럼 이제 요거에 대한 문제풀이. 어디 갔어? 자, 상평행 그림을 고려했을 때 지구에서의 H2O의 삼중점은 0.006기압, 그 다음에 0.01도씨이다. 행성 X에서 H2O의 삼중점이 지구에서 비교하면 어떻게 달라지나? 자, 봅시다. 첫 번째, 요 삼중점, 여기 요거의 특징. 자, 문제를 읽으면 우주여행 가서 행성 갔어요. 어떤 행성 X로 갔어요. 오이씨, 저 우주여행 좋다. 좋아. 저 가만 있어 보자. 현수, 만약에 우주인이 될 기회가 있으면 우주인 될래요? 별로 안. 자, 저기 저 누구냐? 저기 정규, 우주인이 될 기회가 있으면 우주인 될래요? 네. 정규 왜요? 위험해 보여서. 그렇죠. 현수 왜요? 우주인 왜 싫어요? 지구가 좋아요? 그래요. 우주인 한 명당 교육 비용 얼마인 줄 알아요? 우주인으로 선발돼서 교육 비용 얼마인 줄 알아요? 현수 얼마게요? 우주인 한 명당 교육 비용
그 우주로 쌓아 올리기 전에 이게 훈련을 해야 거기서 임무 수행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 훈련 비용 얼마게요? 얼마냐면 200억이에요. 200억. 예를 들면은 하버드 의대 가면 1년 등록금이 한 2억 정도 되거든요. 그럼 그래봐야 6년 하면은 12억이잖아요. 생활비 다 하면 뭐 생활비 6년 생활비 하면 더 붙여서 미국 물가 비싸니까 막 15억 정도라고 해도 생돈 들여서 하버드에서 의사학위 따는데도 드는 돈이 15억인데 그 뭐냐면은 저 우주인 교육 비용은 200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태어나서 200억짜리 교육을 받을 기회인 건데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자, 뭐야 저 누구냐? 우주인 될 기회 있으면 돼볼래요? 아 그래도 싫어요? 돼볼래? 아 그래.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도전 정신이 하여튼 근데 곧 우리나라도 이제 우주 개발을 할 그 세상이 오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내 나이쯤 되면 우주 개발과 관련된 일들을 분명 누군가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우주 개발이 드디어 뭐가 되기 때문에. 자, 재밌는 거 한국 사람들은 우주 개발 사실 관심 있어요? 관심 없어요? 우주 개발 관심 있어 없어요? 관심 있어 관심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주변 뚫레뚫레 해봐도 별로 관심 없어 보이죠? 네, 관심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왜일까요? 왜 우주 개발에 관심 없을까 한국 사람들은? 뭐 한국 사람들이 수준이 낮아서? 뭐 지적인 욕망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돈 되는 거에 민감하거든요. 돈이 안 되면 안 해요. 알겠어요? 한국 사람들처럼 이 돈 되는 데 민감한 사람들이 없어요. 즉 한국 사람들이 우주 개발에 관심이 없었던 건 그간 우주 개발이 돈이 됐다 돈이 안 됐다? 자 뭐냐면 미국이 아폴로 우주선 쏴가지고 달 갔잖아요. 그걸로 미국이 얻은 경제적 이득은 얼마? 없어요. 없어요. 그냥 소련하고의 체제 경쟁 때문에 한 거지.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좋아해 안 좋아해? 돈 안 되는 거? 매우 싫어해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우주 개발이 돈 되게요, 돈 안 되게요? 현수야, 되게 안 되게요? 우주 개발이 돈 되게 안 되게요? 규정아, 되게 안 되게요? 돈이 되는데 얼마나 되냐면 무지막지하게 돈이 됩니다. 거의 지금까지 인류가 써왔던 어떤 자본보다 더 많은 자본을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인류 전체가 지금 5천년의 역사 동안 써왔던 자본 있잖아요. 자본 투자보다 더 많은 자본을 우주 개발로부터 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드디어 돈 냄새를 맡게 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럼 한국 사람들이 돈 냄새 맡으면 어떻게 된다?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게 한국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국 사람들처럼 돈 냄새에 민감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도 우주 개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무지막지할 겁니다. 즉 여러분 세대 여러분들이나 동료들은 누군가 우주 관련 산업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서 멀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주인이 안 되더라도 관련된 산업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예를 들면 우주선을 만드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우주선과 관련된 납품을 하는 중소기업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귀를 닫아두고 있진 말라고요. 돈이 너무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알겠죠? 좀 하여튼 그렇다. 어제건 우주에 가서 영 이상한 행성에 갔나 봐요. 그랬더니 문제를 읽으면 여기는 엄청 춥고 매우 저기압이야. 영하 65도씨고 그 다음에 압력은 0.006기압이래. 자, 그럼 이때 이런 조건에서 삼중점은 어떻게 되느냐? 자, 바로 봐. 삼중점은 물질의
고유한 성격이다. 여기 고유한 성격이란 말이 있는데 이 고유한 성격 우리말 번역이 뭐냐? 인트린직 프로퍼티라고 해요.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는 intrinsic property, 우리말 번역은 고유한 성격인데 이 고유한 성격의 특징이 뭐냐면 짠! 그 성격을 알면 그 물질을 규정할 수 있는 성격들, 그걸 고유한 성격이라고 합니다. 정리하겠죠?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예를 들면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미르도. 미르도 알죠? 미르도. 그 다음 뭐 비열. 비열 알죠? 비열. 그 다음 뭐 굴절률. 굴절률이라는 성격도 알죠? 그래서 빛을 가시광선을 쪼였을 때 그게 얼마나 굴절돼 나가느냐의 성격인데, 예를 들면 유리보다 뭐 다이아몬드의 굴절률이 더 커서 뭐 더 반짝반짝하다,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이런 성격들,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른다? intrinsic property라고 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 intrinsic property는 전 우주 어디에서도 불변입니다. 그러니까 뭔가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지. 알겠죠? 즉 H2O의 삼중점이 0.01도씨 0.666 기압인 건 지구에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전 우주 어디에서나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까 얘기했던 닫힌 그릇이라고 하는 특정한 실험 조건에서는 어디서나 저 삼중점이 동일하게 측정이 됩니다. 알겠죠? 이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2. 자, 행성 X의 지표면서 H2O를 발견하였다. 행성 X에서 H2O가 어떤 상태로 있을까? 이를 액체 상태의 물로 마시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가? 보시다시피 세 가지 방법을 서술하시오. 자, 첫 번째. 자, 알아두실 것 중에 하나는 H2O 우리 지구에 많아요, 적어요? H2O 우리 주변에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H2O 우리 지구에 많아요, 적어요? 엄청나잖아요. 바다가 다 H2O니까요. 그런데 이 H2O는 꼭 지구에만 있을까요? 다른 데도 있을까요? 얘는 우주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달에도 저 물이 있어요, 없어요? 달에도 H2O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형태로? 얼음의 형태로. 알겠죠? 얼음의 형태로. 근데 달에 얼음이 있는 게 왜 중요할까요? 달에 얼음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달에 인공 기지를 세운다면, 자, 사람이 살 때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 뭐예요? 물이잖아요. 그 물을 굳이 지구에서 떠오는 게 아니라 그 달에 있는 얼음 형태로 있는 H2O를 가져다가 그걸 생활 용수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달에 얼음이 있다는 건 달에 뭐 연구 기지를 세울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달에 연구 기지를 세우려고 하는 프로젝트도 진짜 진행 중입니다. 거기에 대한민국도 참여 중이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 H2O가 우주 곳곳에서 발견되는데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H2O는 우주 곳곳에서 잘 나타날까요? 현수야?
혹시 이 말은 들어봤어요? 수소결합. 바로 H2O 분자 사이에 나타나는 상호작용 중에 하나가 수소결합인데, 이 수소결합이 H2O 분자 간에 아주 강하고, 그래서 그 덕에 저온 조건에서 아이스 형태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막 극도로 낮은 압력이지만 아주 저온일수록 수소결합이 더 효율적으로 일어나서 저압 조건임에도 H2O가 엉겨가지고는 뭐로 얼음 형태로 잘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우주 곳곳에서는 저 얼음이 잘 나타나요. 자, 그래서 지금 문제가 언급하고 있는 조건은 뭐냐면, 자, 바로 이 외계 행성의 조건인데, 몇 도야? 213켈빈 0.006 atm. 213켈빈에 0.006 atm. 자, 213켈빈이니까 213켈빈이니까 63도 맞나? 뭐야? 영하 63도. 다른 말로는 영하 63도. 그러면 상도표상에서 어디냐면요, 바로 0.006 기압에 영하 63도니까 이쯤이겠네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의 이 조건에서 아이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 녀석을 어떻게 물로 바꾸려면, 자,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냐는 거예요. 자, 물로 바꾸려면 첫 번째 1, 온도를 증가시켜 0.01도씨로 만들어줍니다. 자, 온도를 증가시켜 0.01도씨로 만든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렇게 어디에 도달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삼중점에 도달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삼중점에 도달하게 되고 일부의 물이 나타날 수 있죠. 삼중점에서는 물, 수증기, 얼음이 다 나타나니까요.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압력을 증가시켜 어느 영역에? 보시다시피 물로 존재할 수 있는 영역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압력을 증가시키게 되면 바로 물로 존재할 수 있는 영역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유는 뭐냐면 왜 압력을 증가시키느냐? 압력을 증가시키면 H2의 경우는 얼음점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왜 얼음점이 줄어든다고 했어요? 바로 얼음보다 물의 밀도가 더 커서요.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겁니다. 세 번째는 바로 온도와 압력 모두를 증가시켜도 되죠. 자, 온도와 압력 모두를 증가시킨다.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서 액체가 존재하는 영역으로 이렇게 이동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압력도 증가시키고 온도도 증가시키고 하면 확실히 보시다시피 물로 존재하는 영역으로 금세
뭐냐면 들어가게 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저 상도표 상에서 이런 논리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도표 문제가 한번 몇 년 전에 나왔는데 상도표 문제는 언제건 나올 수 있으니까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 두도록 하세요. 됐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자잔.